평생을 노력해 얻은 내 집이 하자투성이라는 뉴스는 너무나 익숙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선 부실 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사람이 아닌 로봇이 공장에서 집을 찍어낸다면 어떨까요? 이곳에선 숙련된 목수 몇십 명이 붙어야 할 일을 로봇 단 한 대가 해결합니다. 수백 발의 나사를 오차없이 박아대고 400kg에 달하는 거대한 벽체를 단숨에 뒤집어버리죠. 시공 기간이 고작 8일. 로봇이 레고처럼 조립해 만든 이 집은 과연 한국의 고약한 습기와 더위를 견뎌낼 만큼 튼튼할까요? 저는 겉만 번지르르한 집이 아닌 미래에 진짜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 팩토리 주택공장,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식선발대, 오늘 저희가 찾아온 공간 제작소 로봇으로 집을 짓는 곳인데 박정진 대표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로봇처럼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런 말 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제일 궁금한 거는 가격이에요. 이렇게 큰 집을 과연 얼마에 지을 수 있느냐. 얼마 정도예요, 이거는? 평당 400만 원 정도 합니다. 평당 400? 네. 그럼 와닿지가 않는데. 이게 그럼 몇 평이죠? 36평이고요. 네. 1억 2천 좀 넘는 거네, 그렇죠? 30평대 2층 집부터 40평대 단독주택, 100평대 펜트하우스까지 사람이 짓는 일반 주택보다 무려 40% 정도 저렴한 로봇주택. 그 가격 차이의 핵심은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로봇으로 찍어내니까 이거 하루에 몇 채 정도 지을 수 있어요? 8시간 동안 2채 만들고 있습니다. 8시간에 2채?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산업용 로봇입니다. 자동차 같은 데 가면 그냥 네네, 이런 맞습니다. 로봇 네네. 팔 정도 네네. 있고 이런 네네. 느낌인 네네.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러면 그 정도는 다른 데서도 하고 있지 않아요? 집을 로봇으로 만드는 곳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거 안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좀 공장 내부를 좀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네. 가시죠. 와, 지금 뭐야, 몇 채 짓고 있는 거야? 와, 크기가 어마어마하네요. 대지 면적 15,000평. 공장 내부만 해도 축구장 3개 크기. 그 안에서 150억 상당의 로봇들이 지금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나무가 처음 들어와서 뭐 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재단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로봇팔은 저희가 직접 설계해서 국내 업체랑 만든 겁니다. 와, 직접 만든 팔이에요, 저거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저렇게 창문 부분을 직접 로봇으로 만드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저희밖에 없어요. 그럼 저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창문, 방문, 현관문 등이 뼈대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창문의 종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숙련공이 오래 해야 되는 일이라서. 제일 어려운 작업이구나. 숙련된 목수가 최대 120시간 걸리는 작업을 로봇은 단 3시간 만에 끝낸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 선에 이런 나무가 오는 거다라는 거를 톱에서 표시해서 나옵니다. 이거 표시까지 로봇이 해주는 거예요? 네, 이게 사람이 그린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저걸 자를 때 사람이 나는 1m를 잘라도 2m를 잘라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집에 도면을 그리면 그 도면이 BIM 설계로 만들어져서 알아서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크기가 한 판이 있으면 사람이 하면 아무래도 좀 남아서 버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로스도 최소화해가지고 이제 계산해가지고 자른다는 거죠. 그걸 자동으로 그 도면에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나 집들은 시멘트라든지 뭐 벽돌 이런 것도 많이 짓는데 로봇들이 나무로 집을 짓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큰 틀에서 얘기하면 지금 이러한 형태의 건축을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이라고 해서 OSC라고 합니다. 공장에서 지어서 가져간다. 그러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빠르고 더 싸고 더 품질 좋게 지을 수 있다. 그런데 말씀하신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것들은 큰 틀에서 습식 공사라고 합니다. 물을 쓰는 공사예요. 물을 쓰면 얘는 굳혀야 되고 굳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집 한 채 짓는데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올라가고. 일반 콘크리트 단독주택 공사 기간만 최소 4개월. 콘크리트가 굳는 것만 기다려도 한 달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작 기간이 15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대표님, 제가 이제 알기로는 큰 대기업이죠. 이 회사를 인수하겠다. 보통 요즘에 사업의 목표가 뭐냐면 딱 큰 회사에다 비싸게 팔고 딱 나가는 게 이제 목표인데 왜 안 파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 공장이 지어지기 전이었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이제. 그럼 팔기도 딱 더 좋지 않았나?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 실사를 했었고 네. 그 회사에서. 근데 이제 실사 결과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공장을 똑같이 그때 당시에 플랜으로 만들었더라고요. 100기업. 나쁜 놈들 진짜.
그 큰 회사에서 이걸 똑같이 베껴갔는데 공간 제작소만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은 뭐예요? 아, 근데 그때 그 백길 당시가 이 공장이 3분의 1, 5분의 1 정도 수준의 초기 계약안이어서 디벨롭하지 않고 그대로 하셨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에 생산성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듈러 사업의 특징은 같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이 만드냐가 가격 경쟁력을 만드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B2C 사업은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하게 베끼다가 탈이 났습니다. 예. 세상에 단 하나 이들이 직접 개발한 로봇 팔. 제작 비용만 약 18억. 제일 까다로운 창문을 내고 방문을 조립하는 공정을 이 친구가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하나의 뼈대를 생산하는 겁니다. 얘가 주 뼈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창문. 이게 그럼 집의 한쪽 면이라고 한쪽 보면 면이라고 되겠네요.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테이블에 나무를 올려놓기만 합니다. 여기 저희 이제 직원이 하는 일이 5명이서 4일 정도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4시간 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뒷모습은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좀 인터뷰를 좀 해봐도 될까요? 아, 네. 저기 선생님. 어우 죄송해요. 남자분이었네요.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 장비가 프레임텍이라는 장비인데 저희가 이제 모듈러 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아까 대표님 말씀이 밖에서는 5명이 할 일을 혼자서 4시간 만에 하나씩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연봉은 한 2인분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그냥 일은 장비가 하는 거긴 하죠. 굳이 따지자면. 궁극적인 이 회사의 목표는 이 안에 사람을 최소화하고 로봇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본인의 어떻게 자리는 좀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오, 자신감 있네. 또 집 안전하게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이 참 멋있는 작업자분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뼈대만 있던 벽체에 합판을 덮어 고정하는 단계로 가봤는데요. 못 박는다. 네, 엄청난 속도로 받고 있습니다. 와. 한 번에 500발 이상을 오차 없이 박아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하게 되면 간격을 자기가 잴 수가 없잖아요. 그치, 약간 빗나가시고. 예, 자로 되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얘는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 숫자들이 잡혀입니다. 몇 점, 얼마의 XY 점. 이거 오차가 아예 없겠네요. 오차가 없이 못을 박아버립니다. 예. 제가 근데 뭘 좀 찾아봤더니 이 로봇 기계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아니 그럴 바에는 그냥 사람들 돌리는 게 더 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자동화 라인, 여기가 자동화 라인인데 네. 저희는 이제 클로즈 판넬이라고 부르는데 외부도 막혀 있고 안에 단열재 들어 있고 전기선 수도관 들어 있고 내부에 서커보드까지 마감된 벽을 만드는 총 인원이 16명입니다. 16명. 네, 16명이 하루에 2채를 만듭니다. 와. 그러니까 이거를 서포트해주는 인력까지 포함해서 보통 현장에 비해서는 뭐 10분의 1 수준의 노동력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현장 시공 대비 약 30%밖에 쓰고 있지 않습니다. 노무비를. 이게 바로 로봇이 비싸도 쓰는 이유겠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 이게 아무래도 목재고 이게 모듈러 주택이다 보니까 단열이 잘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목조주택은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단열 성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오히려 우수해요? 네, 기밀성도 우수하고 그게 이제 목조주택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아 이게 단열재예요? 단열재인데 이걸 저희는 좀 약간 특별한 단열재를 쓰는데 네. 정상 밀도 글라스홀이라고 해서 네. 보통의 단열재는 이렇게 기계처럼 이렇게 말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딱 피면 주르륵 펴지거든요. 아. 나중에 세워서 장시간 오래 지나면 얘가 좀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단열재가 그 중력 때문에. 네네. 근데 얘는 이제 밀도가 굉장히 높은 단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잡아당겨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이거 아 그래요? 저 보기보다 힘이 센데 한번 잡아당겨봐도 돼요? 네. 아 알겠습니다. 와 나 걱정이네. 이거 나 때문에 이 회사 망할 수도 있어요. 이거 단열재 내려오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두 손으로 힘껏 하셔야 됩니다. 우와. 아 이게 뭘로 붙인 거예요? 아니 그 붙인 게 아닙니다. 그냥 껴져 있는 겁니다. 우와. 아예 안 내려오는데? 진짜. 아우. 아니야. 야, 오버 왜 내가? 여러분. 자, 이거 정말 오버 아니고요. 확인했습니다. 예. 보신 데는 다 자동화 라인입니다. 여기 자동화 라인.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트롤리를 이용해서 이 벽들을 다 저쪽으로 옮깁니다. 아, 저게 이제 사용해서 얘를 세워서? 빼서 들고 절로 가는 아, 겁니다. 절로 이제 데리고 가는 거구나. 이렇게 완성된 벽체들은 이제 사람 손으로 조립될 차례입니다. 신기한 건 여기서도 설계도를 일일이 펼쳐보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설비나 수도, 외장재 같은 작업 순서도 QR코드로 바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실수가 끼어들 틈이 없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잖아요.
이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파트 공학이 계속 되겠죠. 저희도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나무로 이렇게. 이걸로 아파트를 짓는다고요? 가능해요, 그게? 그러니까 뭐 물론 2, 30층은 못 짓지만 네. 뭐 5층에서 7층의 아파트는 충분히 짓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중고층화 가는 게 목표입니다. 야, 로봇이 아파트 짓는데요, 여러분. 와, 그럼 몇 년 정도 미래로 좀 보고 계세요, 아파트? 저는 2년? 2년? 그렇게 빨리 가능해요? 올해 저희가 여기다 무법 시공을 하고요. 네. 엘리베이터 샤프트까지 전부 다 나무로 된 5층짜리 건물을 지은 다음에 정부 또는 뭐 그 건설사를 초청해서 이렇게 시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무로만 짓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많아요? 이미 독일, 스웨덴은 엄청 짓고 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당연히 미국도 7층 이하는 다 나무로 된 아파트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벽과 바닥, 지붕까지 맞춰지면 들뜸이나 휘어짐 없는 집의 형태가 완성됩니다. 저거는 이제 포장돼서 이제 싣고 가기 직전. 와, 저기 이제 완공된 거네. 아니, 이게 무슨. 자, 여러분, 공장에서 지어서 포장까지 된 집이 드디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짜자잔. 아,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집을 포장해서 보내주는 게. 이렇게 공장에서 로봇으로 만들어진 집은 이제 실제 누군가의 집이 됩니다. 근데 솔직히 아직 반신반의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로봇이 만든 집 진짜 사람이 살만한 수준일까요? 겉에서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모듈러 주택 또는 뭐 로봇이 만든 주택이라고 해서 네. 뭔가 달라 보이는 게 더 이상하거든요. 아, 그렇지,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사람이 만들든 로봇이 만들든 모듈러든 현장에서 짓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현장에서 짓는 집과 비슷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이게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서 오는 거예요? 원목이. 예, 거의 북유럽,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오. 이런 세 군데 나라에서 오고 있습니다. 야, 좋다. 한번 좀 볼까요? 요거는 1층 18평, 2층 18평에서 36평이고요. 야, 여기 보니까 2층 딱 층고도 높게 돼 있어가지고 개방감도 좋고. 네, 이런 게 이제 사실 모듈러는 직육면체 형태로 차에 싣고 가잖아요. 1, 2층이 튀어 있는 구조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층으로 가져가가지고 네네. 딱 붙이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뚫어서 가는 것 자체가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1층은 안방과 화장실, 거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모듈러라고 해서 좁고 답답할 줄 알았는데 개방감도 괜찮네요. 그렇다면 2층은 어떨까요? 야, 2층 좋다. 이거 내 로망이거든. 와. 아, 이 2층 마당, 아니 뭐라고 하지? 이거 발코니도 넓네요. 네. 오. 원하는 구조대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모듈러 주택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은퇴하신 분들이 좀 많이 산다고 듣긴 했는데 그냥 아이 한두 명 정도 있는 그냥 4인 가족이 살기에도 무난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뭐 시대가 변해서 이제 예전에는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젊은 분들도 훨씬 많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거의 반반 정도 되고요. 이게 어쨌든 로봇이 찍어낸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창문 같은 경우도 사람마다 이걸 막 통창으로 내고 싶어 하기도 하고 막 이 크기가 좀 다를 텐데 어느 정도까지 여기서 맞춰주실 수 있어요?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든 집이 커스터마이즈 됩니다. 원하시는 진짜요? 대로. 오. 네. 그런데 커스터마이즈 하면 조금 더 비싸요. 요게 안에 있는 뼈대들. 이 뼈대가 좀 복잡하거든요. 걔는 41개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고객께서 41개 중에 하나의 창문을 고르시면 싸요. 그럼 이거 창문을 좀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좀 가격이 올라가나요? 비싸요. 그쵸. 그러니까 벽보다는 창문이 훨씬 비싸고 아니 그래서 예전에 뭐 이거는 제 지식이긴 한데 막 18세기 이런 때 유럽 가잖아요. 창문 내는 게 비싸니까 밖에서 창문을 그려놨어요. 2개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고. 창문으로 세금을 매겼었어요, 유럽은.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나무가 습도에 좀 약하다거나 네. 그런 뒤틀림이라든지 막 이런 얘기 들은 네. 것 같아가지고 많은 네. 분들이 좀 주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무가 젖어 있으면 당연히 썩기도 하고 뒤틀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 안에 있는 뼈대들이 건조한 상태로 잘 유지하게 하는 게 이런 목조주택의 핵심 기술입니다. 외부에는 이제 통기층을 두어서 항상 벽 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내부에는 그 방습지라는 게 있습니다. 실내에서 발생하는 습기가 많을 때는 이 안쪽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나무가 건조한 상태로 잘 유지되면 평생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아니 이게 뭐 같은 집이긴 하지만 요즘 아파트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층간소음이거든요. 이런 데는 어때요? 물론 가족끼리 사니까. 목조주택은 당연히 층간소음에 더 취약합니다. 좀 취약하긴 취약해서. 해요. 솔직하셔서 네, 그런데. 여기 걸어다니면 층간소음이 밑에서 들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그 층간소음 3등급에 맞는 집이 있습니다. 그건 요쪽 앞쪽에 있는 집인데. 그래요? 네, 그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층간소음의 기준이 높아요.
근데 5등급 미만은만 짓도록 되어 있어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근데 쟤는 3등급, 그러니까 45dB 미만이 나오도록 지어진 게 있습니다. 그럼 아까 거기 말씀해 주신 데 가가지고 제가 진짜 층간소음 없는지 좀 쿵쿵쿵 뛰어봐도 돼요? 아, 네. 네, 우리 지식 선발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아, 않습니다. 네. 목조주택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 층간소음. 이곳은 국내 최초로 층간소음 3등급 기준을 충족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아무 소리도 없는 상태에서 측정해봤습니다. 기본 소음은 약 27에서 28dB. 진짜 조용합니다. 네, PD님. 네, 도착했습니까? 도착했어요. 네, 한번 신명나게 띄워주십시오. 뛰라는 허가가 났습니다. 자, 전 뜁니다, 이제. 그냥 걷는 수준이 아니라 아래층에서 항이가 들어올 것처럼 뛰어봤습니다. 이 정도면 꽤 크게 나올 것 같은데 과연 몇 데시벨이 나왔을까요? 됐나요? 원래는 45가 기준인데 네. 저희가 말할 때 제외하면 거의 30 중반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와, 정말 45dB 미만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데요. 직접 뛰어본 입장에서는 결과가 너무 놀랍네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기술은 아니고 중고층화 됐을 때, 그러니까 30세대 이상의 이제 공동주택이 됐을 때 적용되는 기술들입니다. 아파트 짓는 게 목표라 거기에 맞는 기준들을 지금 차곡차곡 기술력으로 쌓아가고 계십니다. 아파트가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의 손길은 점점 더 기계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사람이 집을 짓는 시대는 정말 끝나게 될까요? 최종 목표는 어쨌든 정말 모든 게 자동화되고 로봇으로 딱 하는 게 언젠간 또 그런 저는 시기가 올 거라고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뭐 꽤 멀지 않다고 봅니다. 그 목표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도 다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전혀 없는 로봇과 저만 남. 네, 그 공유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 로봇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말 그대로 배터리도 충전해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QC니까요. 이제 품질 검사도 해야 되는 거고 사람이 더 좀 지식적이고 자기 기술을 일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맨날 시멘트 나르고 나무 나르고 실제로 목조주택 현장 가보면 하루 종일 나무만 자르는 한 사람은 그런 단순 반복 노동은 이제 사라진다. 예.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 뿐이지. 그건 뭐 다른 것과 거의 비슷하네요. 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집 지을 때 사실 힘들어 하시는 게 그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줬던 계약서랑 점점 돈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막 갑자기 자재 또 다른 거 쓰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어떻게 잘 짓고 있나를 또 가서 막 감시를 해야 되고. 일단 뭐 전체 그 단독주택 시장에 대한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그 옆집 사는 김목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세한 1인 기업이 거의 90%입니다. 이 모든 단독주택을 짓는 회사들이. 잘못 치면 사기당한다 막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게 비용을 더 청구하고 안 하면 나 공사를 그만두겠다고 하고 사실 이게 그분들한테 더 이득이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그만큼 하지도 않았는데 돈은 이미 많이 받았으니까. 그리고 다시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짓고 있는데 어떻게 멈출 수도 없고 네, 우리가 맞습니다. 짓는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일이 안타깝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꽤 많죠. 네. 많이 들었어요, 저도. 전체 공사의 30% 40%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여기도 뭐 로봇 갑자기 배터리 나갔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막 전기 지금 부족하니까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근데 이게 공장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라인을 타기 시작하면 라인에서 들어가기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모든 마감 디테일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게 또 단점이기도 해요.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꿉니다. 이미 수치가 입력된 기계들을 작동시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도면 같은 걸 미리 보고 뭐 3D로 컴퓨터로 다 봤지만 막상 짓고 있는데 딱 현장에서 보니까 저기 뭐 창문 같은 거 하나 더 내면 좋을 것 같은데 라든지 요런 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공사비가 올라간다거나 중간에 뭐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아예. 그러면 이런 집은 AS 기간 이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2년 정도. 2년 정도? 네. 자, 오늘은 스마트 팩토리에서 한국 건설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뭐 인터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